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두대 바이올린을 사실 이게 스즈키 4권에도 있고 5권에도 나와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제2 바이올린이고요. 제1 바이올린이 스즈키 5권에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레슨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대 바이올린을 이거 딱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이번에 할 때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 외운 듯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저 제일 싫은 게 대본 없습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핀 딱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죠? 키워드가? 친구 간 우정이요. 우정이래요. 두대 바이올린을 듣고 이 친구는 우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우정인 것 같아? 여기서 따라바라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따라 똑같이 이어갔잖아요. 그게 친구 간의 우정이랑 그리는 느낌이라가지고. 그지? 제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다른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스즈키 5권에 지금 이렇게 악보를 넘겨준 친구가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정확하게는 얘기해도 되나? 네. 두대 바이올린을 듣고 너는 무슨 생각을 들었습니까? 그거를 텍스트로 더 얘기하자면 칠흑 같은 나무 속에 한 줄기 빛이 떨어지는 의자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었던 게,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음악이지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데 이 감정선까지 느끼는 것까지 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집중력이고, 사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얘기할 거고, 인카운터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죠? 분명히 반응이 생겨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그 반응이 생각만큼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좋은 만큼 만날수록 불편하고 힘들고 인을 되리벌렸다는 생각도 들지만 모든 움직이고 일을 만들어야 그 안에서 기적이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Practice with me를 토요일마다 연주 전에 하는 이유는 아이들끼리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게 코로나 이후에 다 비대면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소통을 글로 배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만나서 싸우건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만나야지 아무리 레슨 티칭이 좋아도 같이 만나야 뭔가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카운터는 제가 스즈키 4권에서 이 두대 바이올린은 어지간하면은 저는 6개월 이상 시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두대 바이올린은 악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이세요? 그 전에 악보는 혼자 솔로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이올린 1, 2가 나와요. 그러면 듣는 연습이 돼요. 근데 이 듣는 연습을 안 하고 진도만 계속 나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가 뭔가 들으면 그게 스트레스로 옵니다. 거기서 잘 풀어나가는 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concentration, 집중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전적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사전적 용어는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중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아무나 얘기해 줘봐. 집중력이 뭐야? 저 안 짰어요. 지금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기 어렵죠?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집중하세요 할 때 그 집중이 뭔지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자, 집중하세요라는 말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중이 뭐냐? 카연아, 너가 뭐라 그랬지? 네? 제가요? 내가 뭐라 그랬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집중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 집중을 어떻게 배운다 그랬어? 그냥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집중하는 거 아는 겁니다. 거기서 사회성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게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스즈키 4, 5, 6권부터는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썼었다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경험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고전을 좀 배워요. 단테 신곡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2주 전에 마쳤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한마디 하셨던 게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려고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용기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틀에 맞게 집중하십시다가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 집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딥하게 갈 수 있어서 오늘은 제 이야기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연주를 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던 건데 저는 실수라는 것과 실패라는 것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보통 음악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자발적으로 겪은 편이에요. 딱 3개만 말씀드릴게요. A. 저는 고3 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왔냐면 입시 전날에 그러니까 수능 전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레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능 당일날 그냥 시험을 보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입시날에 레슨 없이 그냥 그 연주만 겨우 반주 선생님을 앞에서 만나서 했었어요. 두 번째, B. 대학 졸업 후에 저는 디즈니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디즈니 음악으로 입시 포트폴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서 한국에서 수십 군데 막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도 갔었는데 디즈니에서 막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3번째, 그래서 저는 공연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점점 힘에 겨워갖고 결국 지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됐습니다. 저 이건 학생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리허설 때 안 했어요. 그 이유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 저는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텍스트로는 이 3개예요. 좀 그렇죠. 실패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얻었을까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무슨 게 숨겨져 있을까요? 자, 제가 2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3 때 우울증은 진짜 대단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고3 때 제가 제 스스로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다고. 그 시대 때는 아마 더 가는 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학생이나 뭔가 결이 비슷한 엑스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공감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른이나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한테 해야 되는지를 그나마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저한테 좀 마음을 많이 열어준다라는 생각이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갔으니 대학 생활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걸 썼어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100개, 그리고 대학을 갔을 때 100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100가지를 제가 음대생이긴 맞는데 음대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2년마다 100개를 채우거나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대학 졸업할 때쯤에 내 열정은 디즈니구나. 디즈니에서 막연히 모든 일을 하고 싶다. 막 그래서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울며불면서 꿈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보지도 못했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막 보냈는데 너무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디즈니를 갔어요. 그래서 디즈니 앞에서 연주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디즈니는 꿈과 희망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걸 제가 그 포인트를 그때 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M&M 콘서트라는 비용의 공연단체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디즈니 음악을 거기서도 계속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디즈니에 갔었으면 할 수 없었던 되게 귀한 공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기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인카운터죠.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 분명한 거는 제가 사람한테 연주를 하면서
음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음악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제 20대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요. 한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 게 아니라 버킷리스트 하나하나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9살 이후부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딴짓을 후회 없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리를 내라. 요즘은 MBTI도 좋지만 자기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 소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책을 보면 어떻게 사는 법, 어떻게 죽는 법,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책으로 나와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전환점이고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었고 뒤지니 취직이 안 됐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연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만 하고 싶다는 건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에 미쳤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는 정말 땅에 발을 밟고 살지 않고 그냥 날아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30대 되면서 제가 느낀 게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했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고 객관적으로 제 평가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코로나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제가 멈춰서 저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멈춤이 지금 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레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 레슨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레슨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한 사람과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코로나 덕분에 제가 아이패드 사고요. 지금 보세요. 저기 고프로 사죠. 아이폰 있죠. 아이패드 사죠. 제가 핸드폰 하나 사면 셀카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찍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스스로 계속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를 천만다행으로 알 수 있게 됐더라고요. 내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고 있고요. 많은 딴짓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돌고 돌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집중력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 집중해 한다고 집중력 안 돼요. 집중은 명사로 쓰여질 게 아니라 경험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고 물론 스스로 너무 많이 느껴요. 어제도 반주를 맞추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하나 또 다른 연주를 하는데 계속 저는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딴짓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쌓이고 있으니까 저는 제 속도를 알아요. 제 속도대로 준비하면 차근차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때가 되고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그 자신은 어디서 오느냐?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요. 내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마냥 싫지 않아요. 이 기다림 동안 아이들과 만나고 제가 할 수 없던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리고 분명히 뭘 좀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버릇이기 때문에. 집중의 경험이 쌓이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해요. 마침표를 안 찍어요. 여기에 쉼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이어가요. 아이들이 연주 쓰는 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디 올라가면 뭔가 누가 웃어요.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연주를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완벽해요. 근데 그걸 아는데 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등수를 매기고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전 그게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유튜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저도 하겠지만 좋은 면이 있어요. 단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뭐냐? 틱톡 맞죠? 틱톡, 쇼츠, 릴스 다 짧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3분도 안 돼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회가. 근데 악기는 클래식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운 걸 이걸 절대 스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은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연습을 재밌게만 쉽게만 하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은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연습하는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근육이 생기고 그게 덜 아파요. 면역이 생겨요. 연습은
저는 지겹고 재미없는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그래서 음악을 하다가,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되면은, 이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악을 그만두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성인들도 가르치는데, 그렇게 그만뒀다 다시 와요. 그래서 스즈키 4권까지 했는데, 다시 1권부터 돌아와요. 왜? 공부하려고.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은 어떠냐? 다 먹기에 다 잘해요. 그러다가 음악을 한다? 다 놔요. 음악만 해요. 그럼 바보가 돼요. 저는 예중예고를 나왔지만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혼났고 넌 왜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냐고 얘기했어요. 왜 너는 클래식만 안 듣고 다른 음악을 듣고 왜 다른 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나무랬지만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소리를 내려면. 제가 살다 보니 제 큰 장점은 남이 나무랬던 넌 왜 딴짓을 그렇게 많이 하니 그게 저의 장점이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가장 좋은 점은 철학, 미술, 예술 뭐 마음껏 좋아하고 배워도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뭘 하고 뭘 하는 거는 제가 음악만 했다면 절대 못했을 경험입니다. 극단적인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균형 잡힌 삶을 살았고 사실 24시간 중에 공부를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시연이라는 친구는 우정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른 친구는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라고 했는데 그 한 줄기 빛을 제가 듣고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고전이 단테 신곡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중반에 어두운 숲에 있을 때 나는 길을 잃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저기 민지 얘기를 듣고 저는 단테 생각이 났어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이 났고 저는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금 다가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슈퍼마리오 뭐 또 뭐 있더라? 애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얘기를 해야 그게 소통이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전달되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단 음악은 특히나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귀중한 것 같아요. 몇백 년 동안 지속됐고 그거는 우리가 존중하고 배워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는 소리에 감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이테가 나오고요. 거기서 깊이가 나오고 레이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요. 특히나 클래식 악기는 인스타용으로 좋은 필터 써가지고 이렇게 화장 안 해도 화장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많은 좋아요를 받을 수는 없어요. 라이크 누르잖아요. 좋은 연주면요. 그게 연주자 마음이나 혹은 관객의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래가요. 제가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경우는 하루같이 안 가고요. 근데 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은 제가 감정을 고등학교 때 엄청 넣어가지고 저를 대학에 가게 해줬고요. 좋은 성적으로 하게 해줬고 우울한 감정을 표출시킬 수 있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래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저는 외우고 있고 그게 저한테 남아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에는 프로필 사진용 필터가 없어요. 시간하고 집중하고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리가 납니다. 돈이 많건 적건 혹은 내가 뭐 시간이 많건 없건 내 노력만큼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 연습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음악에 소리를 화려하고 스킬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을 이렇게 딱 내서 재단하게 이야기하려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의 정답보다는 여러 가지를 찾아 쓰는 마음으로 제가 아는 것 말고요.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은 안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반주곡 있잖아요.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이거는 저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자신한테 집중해서 여기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애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행복한 것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어두운 부분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